대권주자인 윤석열 씨의 준비되지 않은 혹은 저열한 사회인식을 담은 말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많지만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작용하고 있고 대체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 수준 등을 평가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 생각이 표출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식이나 사상 등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스스로도 밝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의 인식이나 사상은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고 공공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 윤석열 씨의 사고나 현실 인식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생 한번 안 하고 검사라는 특권층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방한 풍수이거나 말입니다. 윤석열 씨는 단적으로 말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는 윤석열 씨가 그동안 했던 대략 3가지 정도의 발언에서 그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부정식품 발언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과 정치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OECD 최고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현재의 노동시간 등을 규정한 노동법은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으로 황금기를 누렸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의 노동조건과 노동법은 자본이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노동조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또 일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본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정식품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서 말한 노동시간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현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조건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무려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고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렇듯 윤석열 씨의 사고는 이미 철진한 신자유주의 사고에 경도돼서 사회 변화나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전혀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발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발언은 더 심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노출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윤석열 씨는 그동안 신문도 안 보고 살았다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TV로 보았고, 아직도 그 땅에는 방사능 때문에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니요. 지금 한일 간의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를 정녕 모르신다는 겁니까? 자연인 윤석열 씨가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틀리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 방류수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큰 현안이고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나 환경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전 전문가들 두어 번 만나서 이야기 들은 것을 가지고 원전 전문가연하는 것도 한참 오바지요. 세 번째는 우한 바이러스 발언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 전염병 바이러스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코비드19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것이고 국제 공통의 표기법입니다. 이를 두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부 극우주의자들 뿐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윤석열 씨는 고스란히 받아서 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이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나라의 명색 대권주자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이 있고 외교적으로도 민감하기 그지없는 사안을 치밀한 고려도 없이 말해버린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극우적인지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주의자들에게 영합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품격 있고 합리적인 보수는커녕 흔히 말하는 꼴통 보수의 이미 분명해 보이는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윤석열 씨의 이런 극우적인 사고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나와? 라고 비웃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일국의 검찰총장을 했었구나 라는 허탈감이 매우 크지만 출마를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의 문제고 자유니까요. 그러나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편향되어 있고 철진한 사조에 매몰되어 있으며 극우주의자 같은 그의 발언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니 가을이 오는 것을 알겠다 라는 말처럼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이 벌써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이어서 과거 반기문 씨나 안철수 씨의 지지율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